오늘 밤도 어김없이 골목을 메운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도시의 밤을 가르고 있다. 옥형 남짓한 분식점 주방에서는 주문 접수 알림이 끊이지 않고 울려댄다. 기름때가 낀 후드 아래 중년의 사장님이 굳은 손으로 포장 용기를 싸매고 있다. 바닥에는 배달 대기 중인 플라스틱 봉투가 수북이 쌓여 있다. 사장님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주문 내역과 입금 예정 금액을 비교한다. 그리고는 매캐한 기름 냄새 속에서 문득 한숨을 내쉽다. 이 주문들 중에는 하면 할수록 손해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작은 주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 대한민국 배달앱 시장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제 배달 음식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의 그늘에서 자영업자들이 매일 겪고 있는 돈의 전쟁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전쟁의 실체를 한점주의 실제 정산 내역으로 들여다보자. 챗 2,000원짜리 주문 한 건이 접수되었다. 이 주문에서 배달액이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는 7.8%인 1,942원이다. 그리고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로 점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330원이다. 여기에 결제 대행사가 가져가는 결제 정산 수수료가 약 3.3%, 그리고 부가세까지 더해진다. 2025년부터는 포장 주문에 붙는 포장 수수료라는 항목까지 생겼다. 이 모든 돈을 떼고 나면 사장님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돈은 556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다. 주문 금액의 58%가 배달액과 각종 수수료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외식 자영업자들이 매일 밤 마주하는 40%의 진실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담의 정점에는 플랫폼이 도입한 포장 수수료라는 새로운 폭탄이 놓여 있었다. 을지로의 한 음식점, 점심시간 직장인들로 붐비는 매장 입구에서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포장 주문을 완료한다. 계산대에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앱이 동시에 켜진 태블릿이 2대 놓여 있고, 사장님은 주문 내역을 확인하며 인상을 찌푸린다. 매장을 찾은 손님이 직접 음식을 가져가는데도 이 태블릿 화면은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님이 직접 매장에 와서 음식을 받아가는 행위에 중개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수수료가 붙고 있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걸까? 요기요는 이미 2015년부터 포장 주문의 12.5%라는 높은 중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2025년 4월부터 6.8%의 포장 수수료를 매기기 시작했고, 쿠팡이츠도 2006년 4월부터 똑같이 6.8%를 부과하고 있다. 2016년 현재 3대 배달앱 모두가 방문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플랫폼 측의 주장은 명확하다. 포장 주문 역시 앱 개발과 유지보수, 고객 서비스 제공 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식점 사장님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손님이 직접 매장에 발걸음해서 음식을 가져가는데 왜 중개 비용을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작은 논리 충돌 뒤에는 점주들의 분노가 격혀이 쌓이고 있었다. 하지만 플랫폼은 이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당한 서비스 대가를 받는 것일 뿐이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다. 서울정부 청사회의실, 길고 무거운 마호가니 테이블 양쪽으로 플랫폼 임원들과 자영업자 대표들이 마주 앉았다. 플랫폼 측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치며 수익 구조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고, 자영업자 대표는 매출 장부와 원재료 영수증을 꺼내들며 목소리를 높인다.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종이컵 커피 여러 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를 대변이라도 하듯 아무도 그 커피에 손을 대지 않는다. 2024년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그렇게 4개월 동안 무려 12차례나 회의를 이어갔다. 점주 측은 9.8%에 달하던 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5%로 일괄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가맹 수수료,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은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반면 플랫폼 측은 매출 구간별로 2%에서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내놓으며 이것이 현실적 최선이라고 맞섰다.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고 2024년 11월 7일 1일차 회의에서는
결국 이정희 위원장이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었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 2014년 11월 14일 마지막 12차 회의에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 수수료 도입에 전격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타결의 순간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 한국의 식업중앙회와 전국가맹점 주연합회 등 2개 단체가 협상안에 시주성이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상생을 외치던 협상 테이블은 그렇게 부분 합의라는 이름의 미완성으로 남겨졌다. 그렇게 협상은 끝났지만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이 합의로 오히려 배달비가 올라 실질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숭례동의 한 족발 가게 50대 사장님이 주문 내역과 정산 예정 금액을 비교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서울 용두동의 한 분식점에서는 5,000원짜리 떡볶이 주문 내역서를 인쇄해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점주가 계산을 한다. 주문 금액이 250엔 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평균 주문 단가 250원을 기준으로 보자 상위 35% 매출 점주는 7.8% 수수료에 330원은 배달비까지 합쳐 약 584원을 부담한다. 하위 20% 점주는 2% 수수료에 1,900원 배달비로 부담이 줄어들기는 한다. 하지만 이들 가게의 매출 규모 자체가 작아서 체감 부담은 오히려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합의안의 배달비 인상분이 슬며시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기존 대비 최대 500원의 배달비가 인상되면서 점주 부담은 오히려 증가해버렸다. 여기에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를 감안하면 저가 단품 주문은 받을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가 완성된다. 자영업자 단체는 그래서 전체 배달 앱수, 수료 부담이 주문 금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아직 법제화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출혈 경쟁 속에서도 사장님들이 배달앱을 쉽게 끊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따로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 배달의 민족 앱이 길게 스크롤되며 수백 개의 경쟁 식당을 보여준다. 매장 태블릿의 매출 통계 그래프를 보면 전체 매출의 90%가 배달앱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붉은 막대 그래프로 선명하게 표시된다. 2020년 무료 배달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대다수 음식점은 매출의 대부분을 배달앱에 의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고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은 급감한 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치킨, 커피, 햄버거 같은 주요 외식 업종에서는 배달앱 매출 비중이 무려 48.8%에 달했다. 만약 지금 당장 배달앱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답은 간단하다. 단기간에 매출이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친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배달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록인 상태에 빠져 있다. 한 자영업자는 이 상황을 두고 배달 플랫폼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거기에 플랫폼의 광고 상품과 할인 쿠폰 부담까지 더해지면 점주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거의 남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이 고통을 지켜보던 정치권의 중재마저 2006년 봄 또다시 좌초되고 말았다.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 입구에 서 있던 출입기자단의 카메라 삼각대들이 하나둘 철수된다. 빈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개정안 초안 문건이 바람에 몇 장 넘어간다. 회의 참석을 기다리던 플랫폼 관계자가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확인하며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뜬다. 2026년 4월 10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다시 한번 배달앱 상생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여기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되었을 뿐 진전은 없었다. 그리고 2026년 4월 27일로 예정되었던 2차 회의는 입점업체 단체들의 불참으로 전격 취소되고 말았다. 점주들은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매출 하위 20%에 적용되던 2% 구간을 하위 30%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제안이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포장자재비와 식자재비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점주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플랫폼 측은 배달거리 1km 이내 근거리 배달의 수수료를
5%대로 인하하겠다는 세안을 꺼내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년 합의 이후 2년 만에 재개된 사회적 대화는 그렇게 또다시 표류했고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정작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가 해외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하며 전혀 다른 계산법을 들이밀고 있다. 뉴욕 맨해튼의 한 레스토랑 주문 앱에서 30%가 넘는 수수료가 공제된 정산 내역서가 스마트폰 화면에 확대된다. 런던의 비오는 저녁, 우버이츠 배달원이 빨간 가방을 들고 좁은 거리를 헤집고 달려간다. 도쿄 번화가 신주쿠에서는 점주가 대마이칸 앱 정산서를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린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 한영제들은 이 해외 사례들을 언급하며 국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도어대시와 우버이츠는 평균 30% 수준의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고 일본의 주요 배달앱들도 30%를 상회하는 수수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박은 조목조목 날카롭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도가 극도로 높은 나라이고 배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플랫폼의 실제 운영 원가는 해외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플랫폼이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추면서도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는 꿈쩍도 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5년 배달의 민족은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던 기본 배달료를 건당 3,000원대에서 2,50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격분한 배달 라이더들은 집단 거부 운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플랫폼의 해외 비교 논리는 이 대목에서 그 설득력을 급격히 상실한다. 결국 2022년 지금도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이 60%를 장악한 독점 구조 속에서 점주들의 희망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송파구에 위치한 우아 한영제들 본사 앞 손해 5% 상한선 법제화라고 적힌 피켓을 든 점주들의 1인 시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국내 배달앱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며 쿠팡이츠, 요기요와의 일강 이중 구도를 확고히 구축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배달의 민족에 입점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식당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압도적인 점유율이 수수료 협상에서 플랫폼에게 절대적 우위를 안겨주고 있다. 점주들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묵살될 수밖에 없는 힘의 불균형이 고착화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 규제 기조 아래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부재하고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어할 장치는 마땅치 않다. 점주들은 이제 수수료 인하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로 배달행의 독점 구조 해소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 구조 속에서 생존을 넘어 희망을 찾아 나선 자영업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점주들이 둘러앉아 지역 상인 전용 배달행의 시연 화면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상가 번영의 사무실에서는 공동 배달 앱 개발 계획서를 놓고 자영업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중이다.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지친 사람들이 직접 대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연동한 자사모를 구축해 중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한 배달 서비스가 경기도와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도입되면서 수수료 2% 이하의 저비용 모델도 현실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 협동조합이 직접 배달기사를 고용하는 공동배달 모델까지 등장했다. 배달앱 대신 식당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하는 착한 소비운동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금씩 번지고 있다. 이러한 자구적 움직임들은 비록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배달행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외식 생태계가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당신이 누를 배달앱의 주문 버튼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일 수도 또 다른 절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늦은 밤 주택가 곳곳에서 스마트폰으로 배달행을 켜고 메뉴를 고르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인다. 한 식당의 주방에서는 마지막 배달 주문 접수 알림이 울리며 점주가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짓는다. 동시에 주문 취소 알림을 확인한 또 다른 식당의 사장님은 태블릿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건의 배달 주문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체 이용료 가운데
점주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순수익은 60% 이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앱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문하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을 내고도 점주의 실수령액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배달앱 대신 전화 주문을 이용하거나 식당 자체 앱을 통해 주문하면 점주의 수수료 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0조 원 규모의 거대한 배달 시장에서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투표와 같다. 플랫폼 경제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힘은 결국 소비자의 비판적 인식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오늘 저녁 배달 주문이 누군가의 가게 월세가 되고 직원 급여가 되며 가족의 생계를 결정한다. 이 글을 다 읽고 난 지금 당신은 어떤 번호를 누르고 싶은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배달 음식 한 그릇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다.